주범이죠. 주범인 경우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최고형이 아무리 뭐 해보다 20년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서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소년,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을 받으면 원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같은 경우도 상한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범죄들, 그러니까 특정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들을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년이 상한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양은 17살이었거든요. 범행 당시에. 그러면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는 20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범죄 혐의는 13세 미만 그 어린 아이를 약취 유인해서 살해한 것, 그리고 사체 손괴한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의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 선고까지 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 지금 주범이 17살이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도가 20년이다. 근데 이게 20년도 다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국민 정서상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벌써인데 20년. 이것도 많은 분들을 보면 법이 좀 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가치 판단 여러 개 들어가 있겠지만. 자, 황 소장님. 그렇다면 그런데 가해자 측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병 때문에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법원에서 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정신병으로 판정을 낼 가능성. 그렇다면 형량이 확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이 좋은 변호사를 사서 뭐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 뭐 술에 취해서 그렇다. 또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 빠져나간 일들이 매우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이 가해자의 어떤 배경이 좋아서 뭐 사회적이거나 금전적인 배경이 좋은 부모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이런 이 일들이 있었죠. 실제 사례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데는 이 가해자 측의 주범과 또 공범인 그 두 사람의 부모가 사회 거의 지도층적인 상류층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변호사를 12명을 했다 어쨌다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그게 이제 피해자 어머니 쪽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언을 하고 있어요. 또 구치소 안에서 그 이 학생 가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부분으로 빠져나가려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한 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집단 폭행 사건에서도 부모가 유명인이다, 또 뭐 재벌 손자다 이러니까 이런데요. 이 법은 뭐 이 부모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돼야 되고요. 또 정신병이라는 부분이 저는 정말로 강남역에 지난번에 묻지마 살인을 했던 그 학생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알바에 나서다가 거의 미쳐간 부분에서 이르는 범죄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정말 사회적으로 케어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신병을 적용시키는 부분은 저는 매우 엄격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인터넷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한 동기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백 변호사. 그럼 이게 정신병이라는 걸 인정받을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인정받게 된다면 형량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정신병력, 뭐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는 부분, 뭐 약간의 조현병이 있었던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 간에 계속된 SNS 그 내용들이나 그리고 지금 사냥하러 간다라는 이 김양의 또 SNS 내용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살해하고 사체 유기하고 은닉하는 데가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는 프로킬러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설사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 이 대상을 인식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없으면 실제로 정신병력이 다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형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만 감형 요소로 고려될 만한 건 나이입니다. 가해자의 나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생각보다 법원이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변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전과가 없었고, 그리고 뭐 뭔가 혼자 계속 있으면서 약간 가족의 뭐 소외를 받았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소위 정신병력까지 갖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양형의 참작사유 그런 게 받아들여서 감형이 되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봐요. 여기서 또 주목되는 게 최근에 공범이죠. 뭐 A양, B양으로 하겠습니다. 주범이 A양, 공범이 B양인데 B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A양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두 공범이 다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는 진술. 그러니까 기존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어요. 네. 자, 이 진술을 번복한 셈이 된 건데 이거는 두 주범과 공범의 어떤 형량이나 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이 둘의 진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공범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19살이에요. 19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8세를 적용이 넘어가게 안 됩니다. 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여기에 변호인 12명이나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공범일 되거든요. 경우에도. 예. 공범일 경우에도.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주범인 김양이 저 19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니가 다 시킨 거야라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됐죠.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양의 형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방향의 형량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술이 번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둘이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럼 실제 살해 행위를 하고 이 SNS 메시지 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범이 이 김양, 그러니까 지금 주범을 이용하고 뭐 지시하고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법률적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의 몫은 결국 법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향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지만 워낙 끔찍하고 많은 분들이 끔찍하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워낙 오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워낙 이 사건 사고를 다뤄보니까 박종환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이게 근본적으로 정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정유라 씨 뭐 얘기도 보고 지금 이것도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예. 우리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가는지,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자료화면 이렇게 보면은 정유라의 이렇게 눈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가는 게 좀 보이는데요. 네. 한 20년 전쯤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영화인데 유절 서스펙트라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다리가 붉은데 최종적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그 휠체어에서 짜짜짜짜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진 그게 딱 생각이 나고요. 지금 이 공범 김양, 박양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보면서 와, 과연 저걸 저런 나이에 상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범인들의 사실 나이거든요. 10대가 저런 범죄를, 물론 이게 범죄라는 게 나이를 떠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인데 저런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했다는 데 많은 분이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자,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이 사건을 좀 계속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참 놀랍고 끔찍스럽죠. 지금 말씀 주셨듯이 10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대 하면은 그냥 가장 순수하고 발랄한 이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 참 놀라운 말씀, 프로킬러보다 훨씬 더 노련하게 살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책임이 우리 기성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누구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법적 조력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부모들이 A양, B양 둘 다 이 사회 지도층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또 피해자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서 제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것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또 이 사회 양극화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사회적 현상들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백교한테 요즘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일정이 좀 잡히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이게 어떤 결론으로 이를 것인지 조심스럽긴 한번 추정해 주시죠. 사실 저는 저 SNS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 둘은 공범관계가 맞습니다. 일단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일단 주범인 김양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좀 가만히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공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역할놀이를 뭐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뭐 CCTV는 확인했냐, 살아있냐, 살아있는데 손가락이 예쁘냐, 손가락이 예쁘다. 이 전 피해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한번 제가 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저 공범자인 박양이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양형에 좀 불이익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줄 너무 끔찍한 사건에서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양은 17살이었거든요, 범행 당시에. 그러면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는 20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범죄 혐의는 13세 미만 그 어린 아이를 약취 유인해서 살해한 것, 그리고 사체 손괴한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의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 선고까지 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 지금 주범이 17살이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도가 20년이다. 근데 이게 20년도 다 나올지 모르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국민 정서상 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 뭐 술에 취해서 그렇다. 또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 빠져나간 일들이 매우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이 가해자의 어떤 배경이 좋아서 뭐 사회적이거나 금전적인 배경이 좋은 부모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이런 이 일들이 있었죠. 실제 사례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데는 이 가해자 측의 주범과 또 공범인 그 두 사람의 부모가 사회 거의 지도층적인 상류층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변호사를 12명을 했다 어쨌다 이야기까지 들려. 주범이죠. 주범인 경우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최고형이 아무리 뭐 해보다 20년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서상 국민들이 봐도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소년,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을 받으면 원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같은 경우도 상한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범죄들, 그러니까 특정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들을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년이 상한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오면서 이제 피해자 어머니 쪽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구치소 안에서 그 이 학생 가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부분으로 빠져나가려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한 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집단 폭행 사건에서도 부모가 유명인이다, 또 뭐 재벌 손자다 이러니까 이런데요. 이 법은 뭐 이 부모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돼야 되고요. 또 정신병이라는 부분이 저는 정말로 강남역에 지난번에 묻지마 살인했던 그 학생 진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벌써인데 20년. 이것도 많은 분들을 보면 야 법이 좀 무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가치 판단 여러 개 들어가 있겠지만 자, 황 소장님. 그렇다면 그런데 가해자 측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병 때문에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법원에서 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정신병으로 판정을 낼 가능성. 그렇다면 형량이 확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이 좋은 변호사를 사서 뭐 심신이